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어린아이 부자되게 미주어루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정리 및 주간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실적 시즌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온통 2월 10일에 발표되는 1월 CPI에 주목이 될 것이다. 이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2월 7일부터 2월 11일 사이 발표되는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중에는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주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20개 이상의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상평 이상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저에게 텔레그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기 전에 일단 주간 정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좀 회복하는 장세, 목요일, 금요일 좀 변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나스닥 지수 자체가 지지난주 대비해서는 회복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실적 발표, 좋은 실적을 발표되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는 한 주간 17.45%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6.47%, 퀄컴이 7.59%, 브로드컴이 5.37%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AMD가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2월 16일 동부시간 오후 4시 20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실적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좋은 가이던스와 함께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은 한 주간 1.1%, 구글은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7.46%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아마존 역시 호실적으로 인해서 9.49%의 한 주간의 상승률,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9%대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42%로 한 주간 이제 하락 흐름 나왔으며, 뭐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은행 관련 섹터들도 JP모건이 4%,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25%, 시티그룹 2%대, 웰스파고가 3.95%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 이제 좋지 못한 성장률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페이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2.9%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잉은 8.33%의 한 주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UPS 호실적으로 13.39%, 그리고 현재 넥스트라 에너지 4.84%의 상승을, 프리포트 맥노란이 6.6%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여행 관련주 지금 현재 델타항공 같은 경우 4.1%, 카니발은 5.22%의 한 주간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의 맵을 이제 주간 정리 대략적으로 보도록 봤으며,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될 CPI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월 10일 이 목요일에 지금 현재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거에 따라서 CPI 지수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동부가 이제 공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신규 고용 규모는 시장 예상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46만 7천 명을 이르렀고, 임금은 1년 전보다 5.7% 지금 현재 급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도 가파른 노동시장 회복세를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연준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를 일단 내려놓게 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0일 CPI가 이 같은 우려가 옳은지 아니면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일단 CPI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지금 현재 이제 지난 12월에 CPI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였고요. 이 CPI가 높을수록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빨리 가져가야 되고, 금리 인상 횟수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좀 더 빨리 가져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PI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CNBC에서 수석시장 전략가는 12월 CPI 기존의 0.5% 전월 대비 상승이었는데 1월에는 0.4%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월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현재 작년 2021년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에 0.4% 전월 대비 증가, 10월에 0.9%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11월에 0.8%, 그다음 12월에 0.5% 전월 대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작년 10월과 11월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주식시장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 가격 흐름을 볼 때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전망하는 4번 금리 인상이 아닌 총 5에서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올해 총 0.25%씩 5번 정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적 긴축 관련해서 6월 달에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대략적으로 24개월에서 30개월 동안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지금 현재 장 전에 타이슨푸드, 온세미컨덕터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장 종료 후에는 암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이제 화이자의 장전 실적 발표가 있으며 BP, 듀폰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장 종료 후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9일에 이제 우버 실적 발표 전에 리프트의 먼저 실적 발표가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얼마나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관련해서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월 9일에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함께 테마파크의 실적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카지노 호텔 업체인 MGM 리조트도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 전에는 CVS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10일에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트위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 트위터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비중 축소를 이제 권장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 장 종료 후에는 일루미나, 텍스콤, 클라우드 플레이어, 익스피디아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위터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소셜미디어 업체의 주된 사업 기반의 온라인 광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영향으로 따라서 페이스북 이 iOS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앞으로도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실적으로 보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회로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현재 메타 플랫폼스의 2일장 마감된 실적 발표에서는 지난해 애플의 4분기 맞춤형 광고 규제로 광고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이튿날 3일 경쟁사인 스냅과 핀터레스트 애플 정책 변경이 광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못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 스냅이 50%가 넘는 폭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위터가 이제 10일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금요일 2월 11일에 지금 현재 장전에 마그나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언더아머 그리고 현재 쿠팡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미정된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월 10일 이제 음료 시장의 양대 거목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또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다. 배당주의 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주요 기업들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화이자가 2월 8일 장전 6시 45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터빈 2월 8일 장 종료 후에 4시 5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트위터나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개인 정보 보호 iOS의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소가 계속적으로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리오프닝 섹터는 여전히 천천히 매수하기에 유효하다. 계속적으로 홀드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이번 주 관련 실적 발표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CPI 중요성 그리고 한 주간의 주간 정리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